자, 219번. 네, 219번. 확인 체크 문제인가? 네. 갖게 되도록 한 CK 값. 자, 요번에 이게 저기 수능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야. 이게. 이거는 내가 별 4개라고 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넓이가 in S1, S2의 넓이가 같을 때 그럼 여기에 정적분은 양수고 요 밑에는 음수로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인테그랄 0부터 k까지 이 fx를 적분 값은 뭐로 나와야 돼? 0. 0 나와야 돼. 그죠? 이성질 0에 푸는 거예요. 응? 이것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얘는 좀 어렵나? 그게 아니야? 얘는? 아, 저 친구요? 219번. 저 친구 그려서 해보려 했는데. 지금 그래서.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같게 들어가는 상수 k 값을 구하라 그랬네요. 둘러싸인 도형. 그러니까 얘는 3차식이잖아요. 네. 최소차이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얘는 최소차이니까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둘러싸인 도형 이 넓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인테그랄 씌워서 저 친구들 같다 하고 풀면 넓이가 되나요? 같다고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근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정적분이 0이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요 함수는 우리가 어떻게 한댔어요? 두 곡선 둘러싸인 위 함수에 아래 함수 뺀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서로 반대야. 이쪽은 3차가 높고 이쪽은 2차 함수가 높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아무 쪽이나 한쪽을 하게 되면 한쪽이 플러스면 한쪽은 마이너스가 될 거야. 네. 이쪽이 플러스면 이쪽이 마이너스 될 것이고. 그럼 아무 쪽 먼저 해서 상관이 없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요 x k 빼기 x에서 이 3차식 xh고 k 빼기 x 이렇게 빼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정적분을 했는데 근데 요 근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같게 놓고 가야지. 이제 방정식을 세워야겠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x k-x하고 xh고 k-x하고 갖다 놓으면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이항식이면 얘가 2항에서 마이너스는 0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은 공통인수 k-x가 남네요. 네. 여기 1 남고 여기 x 하나 남고 이렇게 되네요. 네. 이렇게 인수면 되네. 자, 그렇다면은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우리 헷갈리니까 마이너스를 어쨌든 그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1하고 k하고 0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네. k는 1보다 크다는 조건이 주어졌네요. 네. 그 k가 제일 큰 거네. 그러니까 지금 얘가 0이고 얘가 k인 거죠. 그죠? 여기가 1이고. 네. 이거죠. 그래서 얘는 0부터 어디까지? K. k까지. 이거 dx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정식분과 하면 되겠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맞는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k가 방정식. 할 수 있을까요? 네. 자,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요거는 219번 해보고 할게요. 요 수능 문제 똑같이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내가 보여줄까? 수능 문제 나왔던 거. 이번에 수능 수학 어려웠나요? 너무 쉬웠어요. 아, 너무 쉬웠나요? 이거야 이거 지금. 이 문제가 그 문제야. 지금 푸는 문제. 그렇네요. 0부터 얘는 오히려 더 쉬웠어. 2까지 우리는 그건 K까지 구했지만 얘는 범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더 쉬운 문제였죠. 이 4점짜리였대. 너무 쉬웠지 뭐.
됐어요? 네. 그런 방법이야. 그래서 요 문제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219번 했고, 222번이요. 네. 자, 222번. 자, 이거 뭐나. 여기는 도형의 넓이가 x축이 2등분한다 했죠. 자, 문제를 일단 파악이 됐나요? 네. 근데 어, 그 어디였더라? 222번 그래프 헷갈려서 그래프 직접 그려봐서 해봤는데 이쪽 넓이만 구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넓이가 x축에 의하여 2등분한다고 그랬죠. 네. 하는 a 값을 구하는 거죠. 네. 이게 y ax 그래프고 네. 이것이 2차식이잖아. 얘가 이 아. x축에 의해서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아진다라는 거죠, 지금. 네. 2등분한다는 말은. 아, 네. 아, 그러면 근데 어,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여기가 3이 나오고 그 여기는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 여기에 우리 저편을 알아야 되고 공식을 이용하는 거죠. 네. A 플러스 3 나왔었어요. a 플러스 3 나왔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 위 함수에서 아래 함수 빼면 얘도 새로운 2차식이야. 두 근으로 0과 a 플러스 3 둘러싸인 넓이가 S1 더하기 S2야. 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6분의 1이죠? 네. 최고죠. 2차 할 거니까. a 플러스 3의 세제곱 이거란 말이야. 네. 이것이 S1, S2의 넓이야. 요것도 요 공식이죠. 얘는 얘의 넓이잖아. 6분의 1에 3 빼기 0, 3의 세제곱 아니야. 이거의 2배 한 것이 얘와 같다라는 거겠죠. 네. 아. 근데 제가 잘못 문제를 이해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 공식 쓰면 있잖아요. 6분의 1에서 3 빼기 0의 세제곱. 그러면 이쪽 S2 넓이만 그렇죠. S2의 넓이잖아, 이거. 그럼 거기서 이제 곱하기 2를 한 것이 얘의 넓이가 되는 거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공식은 x축과 근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되는 거야. 네. 그쵸?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이 상태에서 얘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 건 1차 함수에서 2차 함수를 뺀 이 함수야. 이때 함수가 바로 이걸 구하면 여기에 근으로 해서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 얘가 빼면은 0하고 a 플러스 3에서 이런 모양이 그려지는 거야.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공식이잖아. 둘러싸인 도형.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두 개의 손을 둘러싸인 것이 빼면 하나의 이런 식으로 2차식으로 바뀌어지는 현상이지. 이걸 이해해 줘야 되는 거. 이 그래프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 이해하면은. 그러면 공식 쓸 수 있는 거라니. 응? 네. 자, 됐죠, 이거는? 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234번. 네. 어디 보자. 234번이 뭔가. 지금 얘 둘러싸인 도형 넓이네. 얘도 공식이죠. 얘는 2차식이니까 이런 모양이 될 거고. 네. 이건 위로 볼로인 그래프 이렇게 될 거죠. 그러면 얘도 위 함수에서 밑에 함수를 빼게 되면 새로운 2차식이 나오죠. 네. 이때 이거의 근 알파 베타라고 하는 것이 이 함수에서는 그 알파 베타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네. 이 넓이고 이 넓이가 곧 이 넓이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그쵸. 그럼 우리는 이제 요 공식만 여기 근만 찾으면 되겠죠. 네. 그는 방정식 놓고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이고요. 그러면은 2x 제곱 마이너스 1이 0 돼서 x는 이제는 루트 2분의 1 네, 풀마. 풀말 루트 2분의 1로 나오게 되네, 그지? 네. 그러니까 이거 얘는 루트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고. 이제 그러면은 그죠? 6분의 1에 루트 2에서 빼면 2배 루트 2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아. 그치? 네. 네.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237번. 자, 좌표평면이 좀 A에서 곡선 2차의 그은 두 접선과 곡선 2차식으로 둘러싼 도형의 넓이. 자, 2차식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1, 마이너스 3에서 이 곡선의 그은 두 접선, 여기를 넣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겠죠. 네. 그러면 곡선 밖의 점을 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면 이 접점을 찾아야 됐어요. 그 접점을 t, ft로 두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을 알아내야 되는데, 근데 이건 어떻게 알아내냐면 이 A점과 이 만나는 점을 P점을 한다면 이 선분 직선 AP의 평균 변화율. 얘는 뭐가 똑같아, 얘가? F'? T와 같아지는 거죠. 이거 네. T에서 미분계수와 같다라는 거죠. 네. 그럼 여기서 T값을 얻어내는 거야. T값을 얼면은 이 곡선을 구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이 곡선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라고 했으니까 이 도형의 넓이, 이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야, 문제는. 그죠? 네. 그럼 이 넓이 또 어떻게 구해야 돼? 이 넓이도 나눠야 돼요. 왜냐면 위 함수에 아래 함수 빼라 했잖아. 네. 요거는 이 함수를 빼야 되고, 여기서는 이 함수를 빼야 되니까. 그래서 두 개의 함수를 더해줘야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일단 접점 찾고, 접세 방식도 구하고, 그럼 여기 접세 방식 구하면 얘도 나온단 말이야. 접점을 찾을 때 이 접점까지 동시에 나오니까. 자, 그렇게 접근해야 되거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좀, 이제 이게 학생이 좀 어려워하긴 어려워하던데.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단은, 자, AP의 평균 변화율. 자, AP의 평균 변화율을 한번 구해봅시다. 여기에서, 직선은 2x 제곱 플러스 3. 이게 되네. t 빼기 1. 평균 변화를 구하는 거예요. ft가 요 t 집어넣으면 2t 제곱 플러스 3이 되겠죠. 네. 그리고 마이너스 3. 그죠? 플러스 3이 되겠네요. 네. 따라왔네. 네. x의 증가를 t 빼기 1분의 ft 빼기 마이너스 3을 한 거야, 지금. 네. 오케이? 이것이 뭐가 누가 같다? 미분, F'T가 같다. 미분하면은 4x로 끝나네, 그냥. 그죠? 네. 그러니까 4t가 되겠죠. 네. 자, 그래서 방정식 이제 풀어서 이제 t값 구하는 건데, 자, 그러면은 2t 제곱 플러스 6이고요. t를 곱하니까 4t 제곱 마이너스 4t 이렇게 되죠. 그래서 빼니까 2t 제곱이고 마이너스 4t고 마이너스 6이고 0. 자, t 제곱 2로 다 나누죠. 그래서 t 마이너스 3 t 플러스 1 이렇게 되네요. 그죠? 네. 마일과 3이네요. 마일과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바로 3, F3이었던 거죠. 네. 여기는 마이너스 1, F3이고요. 자,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5 나오나요? 5.
그럼 3지분이니까 3, 3은 9에서 18, 21 이렇게 나오네. 그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미분계수도 여기다 3 집어넣으니까 F'3이가 10이 되고요. 여기선 F'-1을 넣어야겠죠. 네.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4. 마사 이렇게 집어넣겠죠. 그죠? 네. 여기 집어넣어서. 자, 그럼 요거 두 개 갖고 이제 접선의 방식 구해야겠죠. 공식 집어넣어서 자, y 빼기 5는 마사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y는 마이너스 4x의 마사고 플러스 5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요 직선은 그래서 요거죠. y 마이너스 21은 12의 x 빼기 3 이렇게 됐겠네. 그지? 네. 그래서 y는 12x 마이너스 26 플러스 2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6 플러스 21. 36 그러면은 21을 그러니까 15가 나오겠네. 그지? 네. 마시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우리는 뭘 구하면 다시 정제품 구해야 돼. 어떻게 나오냐면 인테그랄 여기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위 함수는 이차함수 요거죠. 네. 그래서 2x 제곱 플러스 3 빼기 아래 함수 요걸 빼는 거야. 플러스 4x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네. 또 1부터 4까지 위 함수 2x 제곱 플러스 3에서 빼기 아래 함수 요 놈을 빼는 거죠. 네. 마이너스 12x 플러스 15 dx. 이거 정제 공부하면 되는 거야, 이제. 복잡하죠. 이게 지금 시험 문제는 요 중에 한쪽만 나타나게 할 거야.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요 단계까지 쭉 하게끔 만들어 준 거고요. 공부하는 입장에서. 네. 이런 거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거 한번 접근해 볼게요. 237번. 자, 그래서 이제 질문 문제는 끝났고, 자, 오늘은 이제, 속도에 대해서 속도와 거리. 자, 개념 잠깐 설명을 해보면, 자, 이건, 자, 속도. 자, 우리가 미분 쪽에서 속도를 배울 때는 투직선상에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위치의 변화에 따라서 나타냈었어요. 그걸 함수, 어떤 x가 있는데, 이건 ft, 시간의 함수로 주어졌죠. 시간에 따라서 그 위치가 딱딱딱 정해주는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미분한다라고 하는 것이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 그러니까 dt분의 dx. 시간에 따른 그 위치의 변화량을 나타낸 거.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속도라고 얘기했던 거야. 그죠? 시간에 따라 그 위치가 짧은 시간 동안 짧은 위치들이 순간적으로 어디에 위치해 됐는지 변화량을 얘기하고 있었죠. 이것을 우리는 속도라고 명칭을 붙였던 거였어요. 그 당시에 이거 할 때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 또 시간에 따른 넓이의 변화량, 시간에 따른 부피의 변화량 다 있었죠. 그죠? 그것들을 우리는 변화량이라고 하는 변화량. 이거는 아주 짧은 시간에 대한 이렇게 나오죠. 3시 후에 변화량. 그러면 3시 그 되는 순간의 변화량을 얘기해요. 짧은 시간에 따른 그 변화량, 어떤 위치의 변화량, 길이의 변화량, 부피의 변화량 다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런데 위치의 변화량에는 이거에 대한 명칭이 있었다. 속도라고 하는 명칭이 있어서 우리는 속도라고 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위치 함수를 한번 미분한 것이 속도네. 우리는 그렇게 암기를 했던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dt분의
dv 속도. 이러면 이걸 뭐라고 했어? 가속도라고 했었죠. 그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배운 것이 이제 요걸 배웠는데 이제는 거꾸로 가는 거죠. 거꾸로 속도의 함수를 주어주는 거야. 속도의 함수를 주어지고는 다시 이걸 부정적분해서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위치 함수로 바뀌어지는 거야. 그러겠죠, 그죠? 네. 속도를 미분하면 위치 함수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미분하는데 얘가 위치가 처음 시작할 때 위치가 제로가 위치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여기부터 출발할 수도 있잖아요. 2부터 출발 위치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위치에 여기서 이제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위치의 함수. 자, 위치의 함수. 자, 그 위치의 함수라는 것은 자, x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 0초 됐을 때 위치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0부터 시간 t 됐을 때 시간이 뭐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몇 시간까지의 정적 vt dt 이렇게 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네. 그것이 속도를 적분한 거. 0초부터 t초 사이를 부정적분. 그죠? 미분했으니까 넓이가 바로 거리, 위치가 되는 거죠. 그죠? 요렇게. 그것이 항상 처음 위치가 필요한 것이었고요. 자, 두 번째는 위치의 변화량. 자, 우리가 x A라는 시간과 x B라는 시간. 그 시간에 얘네들이 위치가 어떨 때는 A의 위치가 어떤 때는 여기 있었고 어떤 때는 여기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얘가 그때의 얘 위치의 얘와 얘 사이의 크기를 얘기해요. 거리를 얘기하고 그것이 위치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VT, DT.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왜 우리가 B 적분해서 B를 집어넣고 A 집어서 빼잖아요.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량이 나오게 되는 거야. 얘를 적분하면은 부정적분하게 되면 X가 되겠죠. 그죠? 그쵸? X의 함수 나오겠죠. XT로. 그걸 A부터 B까지. 그 B 집어넣고 A 집어넣어. B 넣었을 때 함수, A 넣었을 때 위치. 그걸 뺀다라는 거. 그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거.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거리. X A와 X B에서의 거리. 그거는 거리는 A부터 B까지 VT, DT의 절대값을 씌우면 끝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용하는 거리하고 위치의 변화의 차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자, 수직선상이 이렇게 있는데, 자, 어떤 함수가 얘가 여기서부터 왔다 갔다 이렇게 간 거야. 네. 이렇게 갖다 쳐봅시다. 자, 우리가 x A가 여기였었고, x B가 여기 있었어. 그럼 위치의 변화량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게 위치의 변화량이 되는 것이고요. 위치의 변화량. 그러면 거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얘가 직접 다 움직인 여기까지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야. 이 거리야. 그러니까 이거 걸 때는 절대값만 씌우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우리가 정적분과 비교를 해보면은 얘는 넓이야. 얘는 정적분이야, 그냥. 그죠? 정적분값. 이렇게 해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세 개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주어지고 문제 풀 때는 항상 이 세 가지 위치의 함수, 위치의 변화량 또는 거리 이 세 개를 꼭 수지되는. 그러니까 위치 함수 할 때 처음 출발 때 위치 얘 같은 경우 여기에만 2였다면 2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화량의 0초부터 출발해서 t초까지 변화량을 그 거리를 구하는 거죠. 이게 움직이는 거리가 되겠죠. 그걸 해주면은 위치 함수가 나온다. 저거 좀 이해되고 있나? 모르겠네. 네.
이거 적분이 처음인가요? 옛날에 한 번도 안 했네? 저는 다 못했고 아, 그 그랬어요? 예전 그 동환이랑 걔네는 자. 한 번 돌았어요. 너는 왜 못했어? 저 그때 효재 코로나 걸려서 그랬었나? 불안해서 못 온다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속도와 거리의 함수에서, 이제 함수가 VT 그래프로 나온단 말이야. 속도 그래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요. 여기에서, 자, 이 넓이, 이 속도 그래프가 나왔을 때, 이 속도, 이거의 기울기가 누굴까요? 이 접선의 기울기. 항상 나오면 기울기하고 넓이야. 자, 기울기는 이 속도를, 함수를 미분한 값이고, 미분한 것이 가속도죠. 그러니까 이거의 기울기는 가속도의 크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반면에 넓이는 바로 미분하기 전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위치의 함수로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위치의 변화량 또는 거리. 용어는 여러 개 쓸 수 있죠. 어딜 하느냐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속도 함수를 적분하면은 적분하면 거리 함수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치 함수란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의 변화량이 나오고 속력을 적분하면 거리가 되는 거야. 속력은 힘이니까 마이너스가 없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 자, 시각 t에서의 p의 위치. 그러니까 t0일 때 그 현재 위치가 있을 거고, 시각 t가 0부터 t까지 변했을 때 이거의 넓이가 바로 위치가 변하고 있는 거였죠. 0부터 t초까지. 그죠? 그래서 항상 처음 위치를 더해줘야 되는 거고, 시각 a와 b까지 전 p의 위치의 변화량은 a부터 b까지 VTD를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a부터 b까지 넓이가 되는 것이니까. 그죠? 네. 자, 그래서 실제 움직인 거리는 이거의 절대값 씌우면 되는 것이고요. 요 세 개예요. 요 세 개를 우리가 시각 t에서의 p의 위치, 처음의 위치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VTDT. 이거 걔는 안 갖고 왔지? 네, 갖고 왔어요. 이거 정리 좀 해. 저거. 그때 집에서 한번 꺼내보고 안 넣어봤어요. 잘했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 영상 보면서 한번 다시 정리해놓고 집에 가서요. 네? 네. 집에 영상 다 정리하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그래프를 이렇게 보게 되면 항상 봐봐. 여기에 VT 그래프 나올 수 있고 위치 함수 그래프 나올 수 있어요. 그건 항상 어떤 그래프인가 얘를 봐야 돼. 여기가 뭘로 적혀 있는지. 자, V는 속도 그래프를 얘기하고 있다. 자, 그랬을 때 얘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면 속도가 이건 플러스잖아요. 함수값이. 네. 플러스라는 것은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다는 걸 의미하고요. 위치에서는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여기는 0이고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가다가 얘가 이렇게 쭉 가다가 멈춘 거죠. 0에서 멈추고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요쪽이. 그래서 B까지 갔을 때 다시 제로가 돼서 다시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됩니까? 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 자, 이제 요거와 우리가 직선상에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연결을 시켜줘야 돼. 이게 안 되면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위치의 변화량. 자, 위치의 변화량 아까 했었죠? 여기 위치 변화량이 요 A 전진하는 거리와 B 후진하는 거리를 합한 것이 위치의 변화량. 움직인 거리는 이 전진하는 거리와 후진하는 거리를 합한 거죠. A에서 요 B는 마이너스니까 빼주는 거죠. 마이너스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를 만들어주는 거야. 오케이? 이해되죠? 네. 그래서 얘는 A부터 B까지 VTDT 쓰면 되고, 자, 요거는 절대값 써주면 된다. 절대값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A부터 C까지 나누어서 요까지는
그리고 C부터 B까지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주는 거겠죠. 이렇게 정격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봐봐요. 이제 이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자, 원점에서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의 속도 VT 함수를 주어졌어. 자, 그리고는 T에서의 P 위치를 구하래. 그럼 P 위치니까 우리는 0, 이거 처음 어디예요? 원점에 나왔네, 그죠? 네. 그러니까 얘는 0 더하기 0부터 T까지. 시각 T에서의 P 위치니까. 네. 그때 VT dt. 즉, 마이너스 T제곱 4T. 자, 이거에 dt를 하니까. 이거죠, 정리분할. 네. 이게 위치 함수. 자, 그리고 0에서 6까지 P가 위치의 변화량이래. 이건 인터 0부터 6까지 똑같이. 마이너스 T제곱 4T. 아, 네. dt. 이게 되겠죠. 네. 속도 그래프. 자, 0에서 6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 자, 움직인 거리를 0부터 6까지 절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T의 절대값 dt. 자, 절대값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죠? 나눠야 되죠, 구간을. 네. 요거는 마이너스 t로 끄집어내면 t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0과 4에서 받게 되네요. 그럼 우리는 나눠야죠. 네. 0부터 4까지, 4부터 6까지 이렇게. 자, 0부터 4까지 숫자를 집어넣어 보니까 양수과 음수까지 1을 집어넣으면 알죠. 네. 어때요? 양수. 양수가 나오네요, 그죠? 네. 그럼 얘는 그냥 절대값 벗겨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부터 6까지, 자, 여기 5를 아무나 집어넣어봐. 어때요? 음수 나오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를 붙여줘서 절대값을 벗겨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네. 그 정리분하면 이제 되는 거야. 움직임 거리가. 뭐야. 좌표가 5인 점에서 출발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 시각 T에서의 속도 주어졌어요. T4에서 점 P의 위치를 구하시오라고 했죠. 어떻게 될까? 한번 불러보자. 5 음.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T가 지금 4까지 됐죠, 그죠? 네, 4까지. 4까지. 그 VT. t-2. 예. 이거 dt. 이러면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이 위치 함수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의 속도가 주어졌고요. 자, 이것까지 위치의 변화량 나왔네. 불러? 인테그랄. 1부터 6까지 t제곱 마이너스 4t dt. 그쵸. 오케이. 그러면 적분하면 되는 것이고. 자, 이거예요. 요 세 개만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리고 그래프로서, 이제 푸는 문제도 나오고요. 자, 이것도 보자. 뭐라고 했냐. 실제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했네. 자, 얘는 어떻게 할까, 하면. 인테그랄. 2부터 4까지 절대값 3t 마이너스 t제곱. 이거 하면 되겠죠, 그죠? 네. 이 움직인 거리고요. 자, 요건 뭐나. 제가 이동한 거니. 자, 지금 전철위를 60m/s의 속도로 달리는 기차에 제동을 건 지 t초 후에 기차의 속도 주어졌네, 함수가. 네.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0부터 20까지 시간의 함수 0부터 20까지 주어졌고요. 이 기차에 제동을 건 후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기차가 이동한 거리를.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기차가 이동한 거리를 구하래. 거리. 자, 자, 지금 얘는 기초의 속도 주어진 거야. 제동을 건 후. 네. 그러면 얘가 t가 봐봐. 20 되는 순간 0 되죠. 속도가 제로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브레이크를 딱 잡아서, 여기서 브레이크 잡아서 쭉 멈추겠죠. 어느 순간에. 네. 그때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인 이 속도가 요걸 주어준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는 속도가 제로가 되겠지. 멈출 때는. 얘가 0 되는 t 값.
20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20에서 멈춘 거야. 시간이 20 됐을 때. 그러면 여기서 시간을 얻어내는 거야. 시간을 얻어서 우리는 이동한 거리를 구하랬으니까 이동한 거리야. 그러니까 인테그랄 0부터 20까지 60-3t의 절대값 dt죠. 네. 근데 이 전부 다 양수가 나오네. 0부터 20까지 무조건. 그죠? 그냥 풀러도 되겠죠. 그죠? 네. 이거요. 그죠? 시간을 알아내서 본 거죠. 네. 그때가 움직이는 거리를 구하였으니까.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봐봐요. 이 그래프 문제. 자, 얘기를 보면은 지금 이 VT 그래프라는 게 나왔어요. 생각해야 돼. 그럼 VT 그래프가 나있기 때문에 이 기울기는 뭐에 해당하고? 그 가속도. 가속도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넓이가 그 거리. 거리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출발후. 자, 여기는 좌표가 1인 점에서 출발했다는 말 나왔어요. 출발하여. 그러니까 얘는 VT 했을 때 속도가 제로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위치는 안 나타내고 있어요. 그 점에서 출발해서 위치의 변화량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아유, 뭐야. 벌써 왔네? 자, 그래서 출발 후 처음으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 P 위치. 운동 방향이 여기죠. 네. P 위치, 얘를 넓이가 그 위치니까 얼마예요? 요거 가운데가 1, 2, 1 이렇게 되네. 그죠? 4네요. 4인데 여기 처음에 1이 있으니까 더해서 5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이해돼? 아까 위치 함수할 때 처음 위치 1 더하기 인텔 0부터 t 이렇게 했잖아요. 요 위치야. VT, DT. 오케이? 네. 요것이 넓이 나타낸 것이고요. 자, 그래서 바꾼 순간 P 위치를 구했으니까 됐고요. 그러면 출발 후 5초 동안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였어요. 여기 이거 요거 1, 1이잖아요. 네. 이거는 음수로 나오니까 요거 더해서 얼마 나와야 돼? 6이 나와야 되겠죠. 네. 이게 거리고. 네. 오케이? 네. 그러면 0부터 5까지 위치의 변화량은 뭐가 될까요? 여기 마이너스 나오니까 빼면 2가 나오는 거죠. 네. 오케이? 아이고. 자, 그래서 거기에 속도 문제 그 개념 원리 그 문제 다 풀어주세요. 알겠죠? 그것까지? 연습 문제까지. 연습 문제까지. 다음 시간에 21일. 까지 해서 일단 그게 소화가 돼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좀 그려지면 이제 앞으로 가면 되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중요 문제 들어갈 거예요. 네. 21일부터 들어가면 되겠네. 저기 뭐야 하면서 문제 모르는 거 있으면은 톡 남겨줘요. 그래서 영상으로 바로 줘버리게. 네. 그리고 그날 와서는 바로 중요 문제 나가게. 오케이? 네. 오케이. 자, 수고했습니다.